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과천, 분당, 동탄, 광명, 대폭락, 집 사면 피눈물 나는 7곳.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 투자가치인데 투자가치의 핵심은 발전성과 희소성입니다. 아파트가 언제 오르고 떨어지느냐를 알기는 변수가 많지만 앞으로 어디가 더 오르고 덜 오르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지역들은 피하시고 다른 곳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트렌드 3가지 중 한 곳으로만 접근해도 내 집 마련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부동산이 출렁거릴 이때가 상담 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과천, 분당, 동탄, 광명 집 사면 피눈물 나는 7곳. 여기 보세요. 자, 집을 사가지고 머리를 쥐어짜고 있네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과 경기도 집값 비교를 한번 2007년부터 이제 23년 현재 그리고 다음 상투장까지 이렇게 한번 팩트 중심으로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이걸 보면은요, 앞으로 어디가 더 뛰고 어디가 덜 뛰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밥까지 먹여드렸는데 아직도 막 혼선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거의 정확해요. 볼까요? 자, 먼저 분당 아직도 비싸죠. 분당 이매 삼성, 그 다음에 과천 주공 5단지, 옥수 하이츠, 서울의 옥수동이라고 있죠. 하이츠, 옥수 하이츠. 여기 보시면 이 3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2007년 상투장에 자, 분당 이매는 32평이 7억 2천, 과천 주공 5단지는 37평이 10억, 옥수하이츠는 30평이 7.8억. 과천이 상당히 비싸고 나머지 비슷했네요. 그런데 2013년 바닥장 보니까 4.6억, 6.5억, 6.2억. 전체적으로 분당이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자, 2021년 이제 2년 전에 꼭지장 시세. 분당은 14.8억, 2배 정도 뛰었네요. 과천 주공 10억, 21억 됐으니까 거의 2배 정도 뛰었고, 옥수하이츠 3배 정도 뛰었죠. 벌써 서울이니까 다르지 않나요? 자, 이게 하락도 그렇고 상승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23년 잠깐 떨어질 때 바닥장을 봤더니 11.2억, 17억, 18억. 뭐 과천하고 옥수는 비슷했는데 분당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그런데 이제 다음 상투장을 시뮬레이션을 뽑아봤더니 분당은 18억, 20억을 못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훨씬. 과천은 27억, 옥수하이츠는 32억. 자, 보세요. 2007년 10억짜리가 27억 가는데 옥수하이츠는 7.8억이 32억으로 과천을 가뿐히 능가하고 지금도 과천보다 비싸요. 분당은 거의 가격이 비슷했는데 거의 옥수하이츠하고 더블 스코어로. 그럼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서울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똑같은 가격대에 경기도는 잡는 것보다 투자 목적에서는 무조건 서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걸 잡아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잡을까 이걸 잡을까 가격대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먼저 경기도의 1인자 과천 상당히 비싸죠. 그 다음에 한강변 라인의 아파트, 과천하고 가격이 비슷한 한강변 라인, 뭐 마영송광이 됐든 아니면 송파구나 뭐 동작구, 영등포구 어느 쪽이 됐든 가격이 비슷했을 때는 뭘 잡아야 한다? 한강변 잡으세요. 서울이니까. 두 번째, 분당, 판교, 위례 좋은 곳이죠. 얘들도 미래는 좀 많이 뛸 거예요. 그렇지만 얘보다 훨씬 많이 뛸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자, 같은 가격대에 마포, 용산, 성동이 분당, 판교, 위례를 압도합니다. 이쪽을 잡으세요. 자, 이번에 광교, 미사, 평촌 아주 깨끗하고 새 아파트들로 모여있죠. 얘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곳들이 동작, 강동, 광진인데 당연히 이쪽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광명, 동탄, 송도. 자, 얘들도 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겠지만 얘들하고 가격이 좀 비슷하거나 자, 한 곳들 동대문, 관악, 서대문 이쪽이 훨씬 많이 뛸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은요, 경기도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땅이 크기가 희소성이 엄청납니다. 경기도는 신도시를 너무 많이 지어요. 그래서 얘들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안 좋다기보다 자꾸 늘어나니까. 자, 성남, 수지, 안양 이 가격이면 서울의 외곽이라도 성북, 노원, 구로를 잡으라고요. 같은 가격대에서. 이번에
수원, 고양시, 의왕 여기를 잡을 바에는 같은 가격대에 강북, 금천, 중랑구를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기간별 시세를 분석하면 답이 그냥 나와요. 자, 그러면 내 집 마련, 투자 갈아타기, 이곳은 위험하다. 먼저 경기도의 핵심 지역을 보면 과천, 판교, 분당, 유래, 광교, 평촌, 광명 이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얘들하고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곳들이 송파, 성동, 광진, 마포, 동작, 강동, 양천. 그러니까 이 위에 경기도의 핵심 지역을 잡을 바에는 밑에를 잡는 게 기대감이 어느 정도 더 큰 줄 아세요? 2배 정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2배면 엄청난 크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같은 가격대에서 5억이 뛴다면 서울은 10억이 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외곽의 비싼 지역도 볼까요? 지역, 송도, 동탄투, 운정, 킨텍스, 백옷, 고덕 등등등등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2기 신도시들. 근데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의 외곽, 노원, 성북, 은평, 강북, 도봉, 구로, 관악하고 좀 비슷하거나 그래요. 서울이 약간 비싸거나 비슷하거나 그러겠죠. 자, 당연히 이쪽으로 서울 쪽으로 접근하는 게 투자 목적 쪽에서는 최고입니다. 헌 아파트라고 안 간다. 얘는 새 아파트니까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경기도는 신도시를 미친 듯이 짓기 때문에 거의 다 새 아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은 뭐냐? 경기도 외곽, 서울 원거리 얘들 3기 신도시하고 경쟁에서도 밀리고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무려 50군데가 넘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 지방의 비싼 곳들. 지방을 잡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투자 목적에서 부산 해운대, 수영, 남구하고 대구의 수성구 정도가 부촌인데 자, 이거 잡을 바에는 이 금액대도 비쌉니다. 강남의 일부 지역이라든가 한강변 라인이라든가 차라리 경기도 신도시를 잡는 게 이거보다는 더 가성비가 높을 확률이 있다. 왜? 원인, 인구 감소, 공급 과잉, 산업체 이전, 지방은 이래요. 자, 이제 경기 외곽 위험한 6곳 제1 외곽 고속도로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보시면 서울은 진짜 조그만하죠. 땅이 이래요. 서울은 경기도에 20분의 1밖에 안 되고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보다도 땅이 작아요. 경기도의 20분의 1. 그런데 이 경기도 봤더니 정말 많네요. 이 위성도시라는 게 진짜 많죠. 인구도 서울이 1000만 명이면 경기도는 300에서 400만 정도 돼요. 땅은 20배인데 인구는 조금밖에 많지가 않아요. 자, 일단 이 파란색이 뭐냐면 3기 신도시입니다. 주로 80% 이상의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 바깥은 저절로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왜? 3기하고도 경쟁해서 밀릴 가능성이 크니까. 파란 원 밖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위험한 곳을 구체적으로 찝어보면 파주, 양주, 김포, 고양, 인천, 그 다음에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기타 용인, 처인구, 이천, 여주, 양평,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이런 데가 위험하겠죠. 자, 같은 가격대, 물론 돈이 없으니까 여기 잡는 거 아니냐 내가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같은 가격대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돌아봤더니 의정부, 덕양, 부천, 안양, 산본, 용인, 의왕, 하남, 성남, 구리, 남양주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이 안쪽으로 잡는 게 이 바깥 쪽은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피하라. 자, 이제 폭락 위험한 8곳을 구체적으로 찝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서울이에요. 자, 지금 상승장, 반등을 했죠. 이 반등장에 이 폭락장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22년에. 그러다가 23년에 많이 반등을 했는데 결국 얘들은 신고가를 찍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희소성이 없어서. 그리고 다음 하락장이 온다면 이번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 이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요. 물론 여기만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경기도의 위성도시, 경기도의 2기 신도시 택지지구 대부분 지역들이 이런 짝이 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럼 우선 찝어보면 위례, 과천, 분당, 판교, 광교, 동탄2, 평촌, 송도, 좀 더 집어넣으면 광명, 용인, 수지 이런 데가 있겠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들 얘들은 왜 올라갔냐면 입지, 교통,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뛴 거예요.
GTX에다가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진 곳들입니다. 그런데 왜 폭락을 했냐 이번에 폭락했던 이유가 3기 신도시와의 경쟁에서도 밀렸고 물량이 너무 많아요. 경기도에 물량 폭탄,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폭락한 거예요. 누가 안 받아주니까 가격 거품이 붕괴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회복을 빠르게 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왜? 얘들하고 비슷한 곳은 널려 있어요. 경기도에. 자, 이제 가성비 따지면 같은 가격, 이 금액으로 여기를 잡을 바에는 똑같은 가격에 서울을 잡아라. 자, 하락이 크고 회복은 더디다. 그래서 강남 한강변 서울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실감 날 거예요. 자,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얼마나 많은지 이게 서울입니다. 자, 경기도 땅 큰데 이렇게 많죠. 아까 유성도시 빼고 이거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50개 넘었습니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아, 이것도 어마무시하지. 여기에다가 플러스 추가 신도시. 이걸 두 개 합치면 50개가 넘어요. 이렇게 지금 신도시에다가 1기 신도시에다가 택지지구, 2기 신도시 택지지구,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자,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입주 시에는 미분양 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집값이 잘 올라가다가 좀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죠. 자, 이제 이걸 계기로 집값이 2차 하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잠깐 멈칫하다가 다시 또 크게 날아가느냐. 일각에서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팔을 오므리듯이 바로 지금이 그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구는 뭐냐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달러를 말해요. 한국 소비자 물가, 자, 계속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2.3에서 3.7까지 치고 갔고, 미국은 3.0에서 3.7까지 아마 이번 달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생산자 물가가 뛴 걸로 봐서 CPI,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겁니다. 원인, 유가가 급등했고 추석 연휴도 끼고 지금 또 2.8 전쟁도 일어났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전망, 연말까지는 물가가 그래도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런데 고유가가 지금 변수긴 해요. 자, 고금리, 미국 기준으로 추가 인상을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일단 11월 달은 좀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왜?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세계 경제가 만신창이 된다는 걸 아니까. 모기지가 지금 8%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 금리 변동 요인. 자, 미국 금리하고 물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변동되죠. 대출 금리는 무려 4에서 7%, 평균 5% 정도 대출 금리가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집값이 엄청나게 부담되죠. 이번에는 유가, 고유가, 배럴당, 자, 100도 돌파 가능할 것이다. 지금 95까지 갔다가 다시 8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5, 6, 7 올라가고 있죠. 원인, 러시아, 사우디 감산, 그리고 2.8 전쟁, 러우 전쟁, 미국의 어정쩡한 태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고유가는 고물가로, 고물가는 고금리로, 고금리는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고달러 볼까요? 1달러가 1353원까지 찍었고 전고점 1450도 위협하고 있네요. 원인은 경제가 지금 너무 불안하고 한미 금리 차가 크고 전쟁까지 터졌어요. 자,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면 달러도 역시 내려갑니다. 얘들은 이 네 가지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미래 핵심 세 가지, 무조건 여기를 잡아라. 자, 제가 이 셋 중에 한 군데로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정도 돈이 되면 들어가세요. 설령 작은 평형으로 하더라도. 자, 한강이 조망되는 곳들, 최대 키워드는 이제 강남에서 한강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강남은 영원한 강남이에요. 지금 한 20년간은 계속 올라갈 곳이 맞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강남에서도 한강 쪽에 있는 강남이 한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강남을 압도합니다. 자, 한강 조망 아파트 가치의 30% 지속 상승. 강남, 그럼 한강 라인이 어딘 줄 아세요? 반포, 압구정이 있어요. 그럼 강북에서는 어디가 핵심인 줄 아세요? 성수, 한남, 옥수 정도겠죠. 자, 강남 볼까요? 강남 3구 상징적, 모든 곳 상승률 최고. 강남은 제가 오랫동안 뛴다고 했죠. 자, 한강과 별도로 강남 자체도 많이 뜁니다. 자, 해외 상위 1% 또는 10%를 따져보면 해외 상위 1%는 무진장이 비싸요. 10% 비싸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10%가 서울 평균치보다 훨씬 비싼데, 문제는
해외가 훨씬 더 비싸요. 즉 우리나라 강남이라든가 한강변 일대가 더 뛸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비싼데 뛰느냐? 다른 나라 가보고 한번 얘기하세요. 다른 나라 도시들. 국민소득 대비해서 다른 나라 도시들은 20배 이상 막 가격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비싼 곳과 싼 곳이 서울 같은 경우 8배도 차이 안 나요. 자, 이제 GTX 마지막으로. GTX A, B, C, D 노선. 자, GTX 직접 축소해 또는 간접 축소해를 받기만 해도 집값이 많이 이번 상승장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집값 상승장의 투자 최고죠. 서울역, 삼성, 청량리가 GTX가 2개씩 있는 이른바 GTX 트라이앵글. 여기에 또 전철이 많고 GTX가 끼어있는 왕십리, 수서역. 자, 여기가 장기 전망이 밝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신도시 남발 문제점. 지금 아까 말씀했던 것들이에요. 자, 경기 인천 폭락, 집이 남아돈다. 그렇죠. 집이 지금 너무나 막 3기 신도시 짓고 택지지구 지으니까. 뭐 지금 주택수 부족하다고 일시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결코 부족한 게 아닙니다. 경기 인천은 입지가 좋지 않아요. 일단 서울 기준으로 멀어서 그래요. 3기 신도시로 인기가 급락. 3기 신도시가 가뜩이나 물량도 많은데 서울에 가까운 쪽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 서울에 가까운 쪽에 포진돼 있는데 거기보다 먼 지역들은 가겠습니까? 지방 집값도 별로 안 좋아요. 경기 인천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 물량이 많아서 별로 못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지방이라고 뛰겠어요? 서울 집값이 역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쏠림 현상은 이게 희소성이에요. 수도권 장기간 정체 10년간 가격이 못 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잘 보세요. 연예인들이 경기도나 인천에 사는 경우 있나요? 있기는 있겠죠. 아주 드물죠. 서울에서도 왜 그렇게 핵심 지역으로만 갈까요? 그거는 그쪽이 집값이 많이 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축 회복을 못한다. 서울은 괜찮아요. 구축도. 근데 서울 외에 경기도라든가 지방인 구축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커요. 싸다고 해서 덥석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 3가지 폭탄. 자, 차별 폭탄. 부동산은요, 차별적으로 앞으로 갈 것과 못 갈 것이 차별화된다. 전반적으로 뛰는 건 맞아요. 물가 상승만큼은. 근데 많이 뛰는 게 있고 좀 덜 뛰는 게 있다. 서울과 비서울. 서울 공급 부족. 격차 심화될 겁니다. 서울이 1순위예요. 경기 외곽과 중심지를 따졌을 때 서울과의 직접 거리가 가까운 곳들이 많이 뛸 거예요. 서울 강남 접근, 교통이라든가 실거리, 이게 교통으로도 가까운 곳이 더 뛴다 이 말이에요. 격차가 심화된다. 차별 폭탄. 서울이냐,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냐, 교통으로 가까이 오는 곳이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잡아야겠죠. 공급 폭탄. 과거 1, 2기 신도시가 집값 대폭락의 원인이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3기 신도시 150만 가구 최대 공급 폭탄이 있죠. 2022년에서 2026년 분양 입주를 가져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5년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입주가 막 본격화되는 25, 6, 7, 8 이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자, 인구 폭탄. 2020년 총인구 생산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주택수는 급증하는데 저출산 인구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 가구가 41%예요.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은 60대 이상의 노인층하고 20대 청년층, 이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를 차지하고 있어도 주택 구매 여력이 낮아서 결국 인구 폭탄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가져올 수가 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집들 시뻘겋게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다 뛰는 게 아니에요. 뛰는 놈은 뛰고 못 가는 것은 못 간다. 집값 전망이 어려운 것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이슈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시적인 시각에서 확률적 접근을 시도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